택화역 그랬죠. 어떤 사람이 찾아와 시멘트 사업을 위해서 나에게 자금을 투자해 합병하자고 요청했다. 이 입서에서 혁의 초유를 얻었다. 혁괴는 태인 광석을 화로에 넣어 용해시키고 광석을 변화시켜 금으로 만드는 상이라. 전괴가 소요의 상을 보이고 있다. 효사의 의미는 시멘트의 제조에 관하여 점토와 석계를 혼합시켜 가마에 넣고 구우면 그 성질이 변화되어 응축력이 강한 것은 마치 황소의 뿔처럼 강해진다는 것이다. 초유는 내괴의 아래에 있어 지금부터 4년간의 경험을 쌓지 않으면 좋은 품질의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상이고, 그죠? 택괴. 택화혁이니까요. 그죠? 여기서 되면 하나, 둘, 셋, 넷, 여기 가야 되는데, 효사가 좋죠. 구사가 되면. 구사가 되면은 회망, 유부, 계명, 길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제5효인 5년 후에는 대인 호변, 미점 유부라 해서 최상의 품질이 세간의 신용을 얻는다고 하니 무릇 옛 것을 고쳐 새롭게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 아닐 수 없지만 혁괴는 상괴가 되어야 희망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초유이기 때문에 간단히 고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굳건히 옛 것을 지켜 개혁 변동을 행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가의 유야, 그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랬죠? 아까 공용 황후지역, 황소의 가죽을 잡아맨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상전에 되어 있는 것이다. 시멘트 사업은 매년 수만 금의 수입을 막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를 돕는 것으로도 가장 적합하지만 제조품의 조합과 소요의 척부에 관하여 아직 숙련되지 않은 때라 3년간은 고생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미 제조한 시멘트를 매매하고 있으며 품질 또한 좋다고 했다. 그래서 현재 그 고도 선생도 시멘트의 현품을 보고 제조품은 조합과 굽는 방법이 어떠한가에 의한 것이니 이미 세간에 사용되고 있는 이상은 지장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자금을 투자해 사업을 확장시켰다. 그런데 이 점에서 보였듯이 조합이 아직 완전하지 않아 그 때문에 크게 고심했는데 4년 후가 돼서 비로소 완전한 제품을 만들 수 있었다. 혁괴는 제4여보다 우위가 아니면 쓰이지 않아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에도 너무 이럴 때는 실패하는 것이다. 여기 보면 일본 그 메이지 유신인가 본데요. 유신 때도 3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을 2년 11개월에서 행하여 1개월 빨랐기 때문에 실패한 일이 있었다. 그러므로 신중해야 하는 것이다. 그 다음 보시면 어느 옛 번사가 찾아와 번에 방첩을 춤추고 싶다 해서 입수해서 혁의 사묘를 얻었다. 혁괴는 연못의 물이 위에 있고 이인 화가 아래에 있는데 화가 왕성하면 물이 증발하여 마르고 물이 왕성하면 화는 소멸하는 것이므로 수, 화의 성질은 표리가 상반된 것이다. 때문에 단전에 수와 상식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태의 소녀가 우에서 위치하고 있지만 세상 일에 능통하지 못하고 이에 중녀가 하괴에 있어서 사물의 이해가 빨라 계약해야 할 전후의 이유를 설명한다면 상괴인 태도 잘 이해하기 때문에 혁을 행할 대로 본다 이 말이죠. 무릇 혁이 때는 옛 것을 버리고 새롭게 하는 개혁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게 지금 이유가 없네요, 그죠?
지금 사묘를 얻은 것은 고칠 시기가 이미 와 있는 것이지만 사효가 되지 않으면 천명이 되지 않아서 범용한 사람은 망설이는 때이다. 그러므로 서둘러 계획을 살펴 이것을 표면에 드러난다면 재해는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니 이것을 정흉이라고 하지만 계획을 모르는 채 구습을 짓고 있을 때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니 정려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처하는 길은 옛것을 지키는 척하면서 내면으로 개혁하여 남에게 뒤처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는 때이며 마음속으로 개혁을 망설이지 말고 시기를 기다려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혁언 삼치유부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영리를 알지 못하고 또 권력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번정을 실패하였다 이 말이죠. 번정. 그 옛날에 그죠? 번이 있는데 친구 모씨가 찾아와서 운을 점치고 싶다 해서 태계 사유를 얻었다. 혁은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취하는 게임으로 이것을 사람이 비유한다면 쇠운이 사라지고 성문으로 향하려는 때이고 지금 사유를 얻었다는 것은 귀하의 운이 좋은 것은 천명이니 조금 더 추저할 때가 아니므로 평소 바라던 것이 있다면 즉시 나아가 행해야 한다. 반드시 성취할 것이 틀림없다. 때문에 이것을 회망, 유부, 계명이라 하고 사람의 운은 보통 3번 순환되어 오는 것인데 그 사람이 알지 못한다면 그 운에도 행운을 얻지 못한다. 또 직업에 따라 대소가 있어서 가령 큰 어망과 배와 인부를 늘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어의 때는 수확도 역시 큰 것이고 작은 때는 그 반대이다. 항상 큰 어망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평소의 어업에는 전력하고 경제를 일으켜 여러 사람을 부양하니 자신은 조금도 이익이 되지 않아도 대어의 때는 한꺼번에 큰 이익을 얻어 평소의 불리함을 만회하는 것처럼 상거래도 역시 이와 같은 것이니 서둘러 나가야 한다 해서 과연 그렇게 됐다. 어떤 본주는 서자에게 말가를 잇도록 했는데 그 말가는 막부의 기본인 고사였다. 무진난의 별난에 기본에 과격한 무리 수백 명의 말가를 뽑아 대장으로 새로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 가신 10여 명이 이에 따랐다. 이에 본관은 대단히 걱정하여 빈번히 사람을 보내어 번으로 돌아올 것을 권유해. 말은 독립하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 번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본거나 조정의 미움을 살 것은 뻔한 일이었으므로 일가의 논의는 양분되어 하나는 귀번을 독촉하고 하나는 이것을 막고자 하는 논쟁이 수일간 계속됐다. 그러자 본가에서 보낸 사람이 크게 걱정하여 어느 날 나의 의견을 묻고자 사람을 시켜 초대했다. 나는 그 초대에 응하였는데 사저에 드니 두 파로 갈라진 수백 명의 군사들이 저마다 의견을 내놓으며 시비를 가리고자 하였다. 나는 조용히 두 파의 의견을 다 듣고 있다가 모두를 향하여 연설하기를 오늘 논의하고 있는 것은 국가의 대사이니 국가의 대사는 이를 1000명에 물어야 하며 사심으로 시비를 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입소에서 혁의 오해를 얻었다. 이 꾀는 실제로 오늘의 사정에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오늘 제군들이 논하고 있는 것은 하나는 충의를 막부에 대하여 국가를 우회하자는 것이고 하나는 조정을 받들어 국가를 우회하자는 것이다. 그 목적은 같은 것이지만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 수화상식, 이녀동거, 기지불상득 이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내가 보는 바로는 하늘이 우리에게 혁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즉 오늘은 혁의 때이고 혁의 때라면 혁에 기초하여 대응하지는 안 된다. 지금 제군들의 논어는 모두 국가를 위한 데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 첫째는 옛 것을 개혁하는 일이다. 그리고 지금은 개혁의 때이므로 옛 것에 의한 것은 모두 천시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 혁은 처음에는 남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지만 일이 이미 이루어진 뒤에는 크게 신용을 얻는 것이다. 단지 신용만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천하의 문명을 열어 세상이 좋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단전에 혁, 이일 내부, 혁이 신지, 문명이 열, 대형, 이정, 혁이당, 기, 회, 내망, 천지혁이 사시성, 그죠?
항무혁명, 그리고 순호천이 응호인 혁지시 대의제라고 있는 것이다. 이 서에 대하여 제5효가 5로 바꾸셔야 됩니다. 5효가 변하여 풍을 만난다. 그렇죠? 5효가 하면 뇌화풍이 되죠. 그죠? 개혁하여 풍으로 가진 이 기람은 이보다 좋을 수 없다. 또 그 사이에 대인호변 미점유부라고 하고, 이것으로부터 생각하면 속히 개혁하는 일에 따르는 것이 최선이고, 개혁에 따른다면 속히 이 땅을 버리고 본본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천수에서 얻은 점당이다. 두 무리의 병사는 이 말을 듣고 모두 아연하여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고, 주군은 나의 점단을 존중하여 즉일로 여장을 꾸려 본본으로 돌아갔던 것이다. 참 이 양반이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분이죠. 어떤 관리가 찾아와 운을 좀 쳤는데 혁의 상의를 얻었다. 혁괴는 오래된 좋지 않은 관습을 고쳐서 문명으로 나가는 기쁜 꾀이다. 지금 상의를 얻었기 때문에 상효인 대인이 이 밑에 개혁을 시행하였고, 귀하는 그 대인과 서로 친하여 여러 사람의 신용도 두터워서 귀하의 권위도 행할 수 있는 때이니 이것을 군자 표변입니다. 이게 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에 지금까지 귀하를 경물했던 사람들은 크게 후회하고 다가와 공손히 예를 다할 것인 이것을 소인혁명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개혁 뒤에는 사람 마음이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속관이라 해도 간단히 배치 전환을 해서는 안 되고 군중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개혁은 해서는 안 되므로 정흉 거정길이라 하며, 군자표변이란 옛날의 원망을 생각지 말고 사람을 선호하지 말며 다른 사람의 덕성 풍교를 보아 자신의 불참을 반성하고 마음에 부끄러운 바가 있다면 솔직히 드러내어 군자의 덕풍에 감화시켜야 하는 때라고 하는 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저희 월간역학은 1990년 7월 창간호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 9월호 통본 387호까지 냈습니다. 즉 387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월간역학을 발행을 해왔습니다. 제가 창간해서 여기까지 왔죠. 월간역학에는 이런 내용이 나갑니다. 주역, 맹자, 장자, 묘법, 연화경, 아함경, 사주, 관상, 풍수지리, 육효, 기문등갑, 그리고 하루하루 여러분의 운세가 나갑니다. 이사하기 좋은 날, 결혼하기 좋은 날, 택일, 고사 지내기 좋은 날, 그리고 여러분이 사업이나 여행에 길한 방위, 흉한 방위가 나갑니다. 창간 33년 기념으로 이런 사은 행사를 합니다. 월간역학 1개월 한 권은 12,000원입니다. 12,000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144,000원이죠. 그런데요, 여기다가 여러분께서 39,000원만 더 보태시면 183,000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사은품을 대량으로 드립니다. 첫째는 2022년 1월부터 6월호까지를 무료로 드립니다. 1, 2, 3, 4, 5, 6. 이 금액이 57,000원입니다. 저희가 행사를 하느라고 1월호, 2월호, 3월호를 재판을 찍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월간지를 재판 돌리는 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한 50여 부씩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50여 분에게만 이 혜택을 드리려고 합니다. 1, 2, 3, 4, 5, 6까지 해서 57,000원을 드리고요. 7, 8, 이제 9월까지, 이거는 7월부터는 여러분이 구독료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1월호부터 9월호까지를 한꺼번에 보내드리고, 이 가운데
1호로부터 6호로까지 57,000원을 서비스로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내에서 순국산 황동으로 만든 수맥 탐사봉이 6만 원입니다. 그리고 수맥 탐사봉 케이스가 10,000원입니다. 그럼 이게 7만 원이죠. 수맥 탐사봉은 이렇게 쓰시는데 들고 가다가 이렇게 X자가 되면 수맥이 그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서 다시 이렇게 뚝 떨어지면 수맥이 끝나는 거죠.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상세한 안내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죠. 제가 쓴 천지신명과 사람들께 바치는 주역, 길을 묻는 이들을 위해 점괘 해석을 함께 달았다. 이 책만 있으면 주역점을 칠 수가 있습니다. 38,000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쓴 책인데요. 돈, 권력, 수명 이 책 안에 다 있다. 네, 마이상법 정해 역시 큰 책인데 3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쓴 겁니다. 명당 찾기 수맥 측정 핵심 비결 2만 원입니다. 이거는 책이 좀 작지만 4지까지 전부 올 컬러로 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월간역학 1호로부터 6호로까지 57,000원, 수맥 탐사봉 6만 원, 그리고 주역 38,000원, 마이상법 정해 38,000원, 명당 찾기 수맥 측정 핵심 비결 2만 원, 월간 역학 1년 14만 4천 원, 합치면 35만 7천 원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사은품만 2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3만 9천 원을 더 내시면 사은품 21만 3천 원어치를 받으시게 됩니다. 이렇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나은행 저희 전화번호하고 같습니다. 02-2264-0258 끝에 1004만 붙이시면 됩니다. 한국역학협회로 18만 3천 원 입금하시고 전화 02-2264-0258로 전화 주셔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사은품 21만 3천 원어치를 즉시 택배로 보내드리고 앞으로 1년간 월간 역학을 꾸준히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